아이는 금방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11년째 앉아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면서 항상 부모 교육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놀이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 부모님들은 놀이가 비생산적이고 가치 없는 활동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양가적인 심리를 가진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놀이는 인정하되 자신이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놀이만을 아이에게 제공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이가 좀 더 놀이를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거기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놀이라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 스스로 결정하고 즐거워할 때 행복 호르몬이라든지 의욕 호르몬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이를 행복하게 성장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주도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에릭슨의 심리 발달 단계에서 보면 보통 이제 만 2세에서 3세의 자율성 획득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제 부모의 칭찬과 신뢰, 용기 등이 이제 아이들에게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이제 부모의 과잉 조절이라든지 그렇게 개입이 돼버리면 자기 조절을 상실할 수도 있고 수치심과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자율성 획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자율성 획득 시기를 지나면 아이들이 4세, 5세가 되면서 이제 주도성 획득 시기가 되거든요. 활동의 자유와 부모의 인정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주도성이 길러지게 되고요. 만약 이 시기에 부모가 활동을 제한한다든지 질문에 대해서 억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또 죄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그 태도에 따라 아이의 자율성과 주도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능동적인 삶을 산다면 주도적인 놀이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은 아마도 성장하면서 수동적이고 무기력함에 좀 빠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도 찾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더 이 영유아기에 놀이의 경험 그리고 부모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회를 주신다면 아이들이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 행동이 보여져서 저희 심리센터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셨다면 요즘은 예방 차원, 점검 차원에서 아이의 마음이 궁금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는 게 아마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놀이나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털어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방문하는 초기 상담에서는 아이 연령별로 놀이나 미술을 활용해서 아이의 마음을 저희가 읽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어머님들의 양육 태도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끔 양육은 잘 하고 계시는지 점검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방문하시기보다는 미리 점검 차원에서 다녀가시면 아이들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의 양육 환경이 정말 아이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는데 기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영향이죠. 플러스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환경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부모의 환경이거든요. 저는 기질적인 부분을 49대, 부모의 환경을 51로, 그래도 후천적인 환경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예민하고 기질적으로 키우기 쉽지 않은 아동이라 해도 후천적인 환경, 부모의 환경에서
기질적인 부분을 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준다면 아이는 얼마든지 사회에 잘 적응해서 순응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바뀌시면 아이는 금방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11년째 앉아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면서 항상 부모 교육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타 기관들과 조금 좀 차별화된 시스템이기도 한데 부모님들이 바뀌니까 아이들은 금세 웃음을 찾더라고요. 그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회복 시기는 빨라지거든요.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올해 입학한 남자 아이였고요. 초등학교를 입학해 놓으니까 담임쌤이 전화가 오셨는 거예요. 착석이 좀 어렵고 수업 시간에 집중이 좀 부족한데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건 어떻겠냐고 한번 가보세요 해서 이제 왔던 케이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애도 혼도 많이 내고 그러기를 몇 주를 했는데 계속 혼을 내서만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방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부정적인 피드백만 계속 했었는데 저희 상담을 오면서 아이의 마음을 읽게 되고 엄마가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아이는 엄마 사랑해,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이렇게 내가 바뀌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를 내가 왜 그렇게 아이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아이 상담을 하면서 부모 코칭을 해주는 원래 커리큘럼이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 개인 상담도 좀 하고 싶어요 해서 엄마 개인 상담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변화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결국은 가족이 같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아버님도 육아에 또 참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또 육아를 하면서 나만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말 처음에 이제 오기 좀 겁내하기도 해요. 내가 혹시나 우리 아이를 잘못 키웠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걸 이제 시기를 잡고 놓치다 보면 정말 그 적기를 놓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춤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딱 한 번만 방문해 주시면 정말 아이도 나도 행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치료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기 표현이 서툴고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들, 그리고 친구 관계를 힘들어하는 아이, 그리고 등원을 힘들어하는 아이, 엄마와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진 어떤 아이들도 놀이치료적인 접근을 하면 그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회복을 할 수 있고 그 아이 또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클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미취학 아이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영유아, 초등학교 학년기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부모와의 상호 작용 경험을 좀 많이 늘려주면 아이가 친구 관계나 학교 적응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데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다 하면 대부분 생각하기에 친구의 숫자가 많으면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친구의 숫자보다는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관계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아이의 사회성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저희 이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를 하면서 아이는 그 시간 안에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도 키울 거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놀잇감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담사와 부모는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부분에 흥미가 많은지를 좀 알게 될 거고 어떻게든 그런 심리 상담 시간 동안만큼은 우리 아이를 좀 알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에 맞게끔 부모가 양육 환경에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건지 그래서 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해보면 이상적인 부모 양육 환경 기준치가 있어요. 그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양육도 잘 하고 있는 거지만 아이도 엄마 아빠 정말 좋아라는 걸 느끼고 잘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상적인 그래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도 분명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이의 색깔에 맞게 좀 양육을 해주시면
어머님 아버님도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요. 아이들도 행복하게 클 수 있는데 결국은 어머님 아버님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여쭤보면 다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이구동성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화내고 짜증내고 혼내는 것도 다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신 거죠. 어느 아이가 화내고 짜증내는 엄마 아빠가 좋겠어요. 혼을 내야지 아이들이 알아듣는다는데 아니요. 훈육은 사회의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가르쳐 주는 거지. 혼내고 화내고 체벌하는 게 훈육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심리적인 유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한 번만 생각을 좀 돌려보시면 정말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뭔지, 그죠? 그렇죠. 결국 아이를 잘 키운 건 독립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어릴 때부터 놀이 환경이 잘 주어지고 아이 주도적인 놀이를 하고 그게 안에서 성취감과 자기 주도성이 길러진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하고 싶은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따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데 간섭과 통제가 높고 부모에게 이끌린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 부모와 아이가 분리가 안 되면서 껌딱지가 돼서 엄마한테 안 물어보면 할 수도 없고 먹는 것부터 학원 가는 거 숙제하는 것까지 결국은 아이는 그 물어보고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어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힘든 거죠. 근데 본인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 혼자 해야지 왜 물어 이렇게 하니 정말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드시거든요. 결국 아이를 잘 키운 건 독립시키는 거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동기가 있어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동기가 없는데 공부를 하라 하니 그냥 손 운동밖에 안 되죠. 실제로 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는데 어머님이 상담을 온 계기를 여쭤봤더니 어느 날 학습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냥 그 말을 믿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쓰레기통에 학습지가 구겨서 들어가 있어서 엄마 너무 놀라신 거죠. 아니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거짓말을 해? 이래서 상담을 오신 게 있었는데 그 케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가 분명히 구겨서 버렸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거짓말을 했는데도 이유가 있겠죠. 물론 거짓말을 했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왜 이 아이는 그 학습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한테는 다 했다고 했을까? 그걸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아이랑 소통이 좀 더 필요한 거겠죠. 물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 피드백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그렇게 된 연유를 먼저 살펴보고 네가 하기가 힘들었구나. 학습지 양이 좀 많았네.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그렇지만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엄마 모르게 이렇게 구겨서 버리는 건 아니지.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그게 훈육인 거죠. 그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순서가 바뀌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든지 안 되면 저희한테 와서 좀 물어주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